권웅은 홍수런의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 분 패널들 만나 뵀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다운돼 계신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청님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건강하게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하신 두 분을 환영하면서 이번 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네. 그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 방송한 지도 벌써 10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저 부산에서 이런 정치 방송이 좀 더 네. 많이 네. 좀 시간적인 확보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예. 타 방송사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또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네. 네,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은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책임감이 예, 무겁네요. 저 네, 보좌 가지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알려졌어야 하는데 이게 좀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분의 시각으로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묻혀진 이슈보다는 네, 지금 자연스럽게 박수 주시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슈가 야당. 너무 먼저 하도 저보고 먼저 하라고 하셔서 계속, 예, 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묻혀진 이슈보다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 참 갈등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 주권 정부라고 외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던 양평군 소속 5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요. 네. 유서라든지 그리고 특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정황도 있고 수사받는 분이 사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게 맞는지 아니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책임자들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김건희 특검 수사 형태가 과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정치적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의문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특검의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아직 덜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그 내용들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모든 세상 만사가 이렇게 이슈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네. 이런 이슈가 결국은 부실 공사가 아주 심한 하자가 많은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4개월 전에 인수를 받아서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하자보수하느라고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부산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몇 년 동안 많은 말들을 빚어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사업은 퐁피두 센터 부산 사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퐁피두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국립문화예술센터를 말하는 것이죠. 1977년에 프랑스 파리에 주재를 하고 건설이 되어서 개관이 되었는데 이 퐁피두를 부산시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의회에서 최종 관련 조례라든지 또 재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가 된 상태에서 네, 조건부로 통과가 네, 됐습니다. 조건부죠. 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2027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32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1,099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운영비의 부분이죠. 네. 120억이 1년에 매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75억 정도는 매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부산시 관계자가
의회의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라든지 늘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누적 적자를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도 이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 사항과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 협약이나 깜깜이 계약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으로는 우선 대한민국의 지난번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기정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중앙박물관 등 수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보지를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오히려 부산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더 확충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대상을 볼 때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퐁피두 관련 부분은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서 지적을 해온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뭐 시원하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들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여러 가지 중앙 이슈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이슈를 한 주간에 묻혀진 이슈로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니까요. 비단 이번 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도 저희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그리고 대북 송금 등 이 재판 관련해서 여야가 법사위에서 정말 극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자, 국감 현장 지역의 시각에서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두 분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야당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네.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저희 국회의 수준 이하의 쇼를 또 보신 것 같고요. 네. 도저히 국정감사라고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 난장판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조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선출 권력이라는 분들이 공천을 받지 않고 당선이 되었을까요? 과연 몇 표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생각하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또 어찌 보면 다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사실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김현지 전 비서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쪽에서도 나온 게 경기 동부연합의 관련 그리고 자금 관리 그리고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국정감사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의 이슈가 가장 컸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출석시켜서 망신주기 시연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듯이 지금 사실 국정감사장이 김현지 전 비서관과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그 이슈로 계속 부각되면서 혼란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심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더 말씀 부과드리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은 되었지만 저는 계속 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을 제 해석이 아니라 해석을 정확히 해서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된 후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재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정장님 어떻습니까? 국감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 정쟁형 국감으로 인해서 부산의 현안은 모두가 사라지는 그런 정말 아쉬운 국감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부산은 1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힘이죠. 네. 민주당 국회의원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 장관으로 나가 네, 있기 피감 때문에 기관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피감 기관이 되어버린 네.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지만 부산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 정부와 진배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구청장, 시의회 모두가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부산을 살리는데 어떤 예산, 얼마만큼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지방에 가야 될 것을 부산 지방에 뺏어오느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른 지방 국회의원들과.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우리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목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과연 부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인지 감히 의심스럽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탄할 뿐입니다. 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뭐 이 정쟁 속에 더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17분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에 북극 항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국감 현장에서 밝혔는데요. 야당에서는 경제성이 없는데 이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한 5,500원 정도, 네. 500억 원 정도 책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한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 보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지는 북극 항로가 아직 상업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운송 환경, 외교적 및 국제적 리스크, 그리고 지역 불균형과 비용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도 확보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5,500억 원 정도에 투입된다고 보니까 그 야당에서도 좀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북극 항로는 어쨌든 부산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참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업 운항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중국 리뽀항에서 중국은 이미 북극 항로의 상업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리뽀항에서 영국 런던항까지 들어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남방 항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를 만약에 중국 리뽀항에서 출발해서 런던 항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38일 정도가 걸릴 것인데 지금 20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실이고 또 중국이 작년에 이미 34회나 이 북극 항로의 시험 운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월 전에 바로 상업 운항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환적 화물은 대한민국 부산항이 2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는 싱가포르 항입니다. 싱가포르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소득의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세계 탑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싱가포르 항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결국은 오늘날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현상적 상황은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상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싱가포르이 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재수 장관은 내년에 당장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무리가 따르더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켜서 부산을 해양 수도,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해양 수도 부산에 집적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바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에 대한 운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데 5,500원에서 좀 더 들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예산이 지금 타당성도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밀히 이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가진다,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 외교적인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그다음 외교적인 북극 항로에 관련된 국가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부분이지 지금 그걸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허브 특별도시법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전에 제가 초반에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 박사님 초반에 말씀하셨던 홍피두 미술관의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 안에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해양 글로벌 허브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5천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천억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북극 항로를 가려고 하면 결국은 쇠빙선이나 내빙선의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만에 당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빙선을 좀 더 연구하고 또 빠르게 확보하는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 R&D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포항에서부터 여수까지 그리고 거제, 울산 여기에는 아주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그리고 조선 생산 기지가 집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우리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R&D 더 투자해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장 걱정거리가 러시아 연안을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러시아와의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전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전 정부에서 흐트려 놓은 러시아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큰 숙제거리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서 북극 항로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현 정부고 또 신성장 동력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강국, 해양 수도 부산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큰 틀에서 박수를 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지역 발전에 적합한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면서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더 얻어낼 부분은 좀 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얼마든지 네.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 심의 과정들을 민주당은 해낼 겁니다. 네, 지켜보면서 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요구를 할 필요도 있다. 부산이 살아야 합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특히 부울경의 발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라디오 생방송 시간이 이제 한 1분여밖에 남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주제는 던져놓고 라디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련 이전 기관, 산하 기관이죠. 관련 특별법이 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그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관들을 직접화시키는 데는 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 법안 혹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홍 청장님? 정확하게 정확히는 확인은 못하셨고요. 네. 못했습니다. 네, 어제 농림축산 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 유튜브 생방송에서는 해수부 이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속도가 좀 늦고 늦는 좀 지금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면서 라디오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주제를 던졌을 때 제가 그만 마쳐야 된다는 중재를 하지 못할까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라디오 생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문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의 속도와 비교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조금 발을 함께 맞춰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당이신 홍순원 청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번 국감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네. 부산의 입장에서요. 현안 사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네. 북극 항로 시범 운항 등 거기에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가덕신 공항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가덕신 공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큰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는 2029년도에 개항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대건설이 네. 발을 빼는 이런 기현상을 보면서 부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부산 시정이나 또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국감 그리고 또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정기 예산 편성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들을 놓고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권에서 서로 손잡고 부산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고 좀 협치하는 그런 모습 어떨까요? 네. 자, 국정감사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나 그 국회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어찌 보면 뭐 국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혼탁하고 지금 서로 대치 상황을 가고 막장 드라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법사위나 방통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국감 출석을 하면 돼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정부의 큰 요직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감 나오는 것이고 네. 지금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기의 전부 다 그 소속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국감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검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차후에 결정될 문제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공기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빠르게 좀 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현대건설이는 9년 정도라든지 공기 기간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그다음에 지반, 환경 조건, 그리고 뭐 해저 매립 높이 등등 여러 가지 난제된 공사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늘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겠죠. 여당, 야당 어제 보면 눈치 보기의 싸움처럼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가덕도 신항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비 증가
등등 지금 상당히 난제된 그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간만 끌고 있지 않냐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게 전에 들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천공항이 터미널이 계속 개항을 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와 있는 그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공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천공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진한데 가덕도 신공항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말씀은 네. 바로 수도권이나 네. 인천 지역 네. 에서 주장하는 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인천도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왜 부산에 허브공항이 필요하느냐. 네, 수도권의 이 인사였습니다. 논리거든요. 네, 수도권의 인사였습니다. 네, 그 말씀은 네.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다. 네. 그동안에 우리 지역과 부산 지역과 수도권이 싸우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현재 3단계 정도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6단계까지 나가 있거든요. 네. 지금 7단계, 8단계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좀 전에 권 박사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은 지금 현재 국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 맞습니다. 법 절차적으로는 별개죠. 그렇지만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검토가 되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 예결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상임위가 지금은 완전히 정정에 의해서 회의 끝나고 나면 뒤에 커피도 한 잔 안 한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심각하네요, 그죠? 네.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롯이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감에서 정쟁에 일관되다 보면 예산 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 심의 상임위에서 심의 과정은 과연 시원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예산 걱정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 부산 지역의 예산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산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힘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국힘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해당 상임위가 국감에서부터 너무 등 돌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음 회의에서는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으로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꼭 나눠야겠죠,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그 선배미원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유리한 쪽은 공동분모로 돌아가는 거는 다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정쟁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네. 야당은 인원수가 별로 많이 없어요. 여당이 지금 강한 강하기 때문에 네. 여당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여당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라는 이야기했지만 초반부터 지금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을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그 다음에 조리돌림처럼 하는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만들어진 형태들이 우리 뉴스의 메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당연히 반박하는
게끔 되고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부분은 또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과 부산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김현지 비서관으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정치가 그대로 나름대로 예산과 서로 협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장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총리입니까? 총무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 이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있는 특히 부실 덩어리인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인수받은 4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기의 정부에게 야당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정쟁을 위한 국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 박사가 판단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미래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은 바라는 사항이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현안 문제인 가덕신 공항 똑같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는 가덕신 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만 지금 현재 국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명 국회의원 뭐 합니까 도대체? 현안 문제 김현지가 중요합니까? 부산에 가덕신 공항이 빨리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실을 좀 직시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가덕신 공항이 어떻게 됐다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부산시도 정신 좀 차리고 이 국감에서 저렇게 난장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 쳐다만 보지 마시고 부산시장님 요즘 부산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단체원들 설명도 듣고 많이 다니고 있다고 저 눈으로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의 현안 문제가 뭐가 우선인지 그걸 좀 직시해서 똑바로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본인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나 몰라라 하는 생각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전 정권이 러시아와의 관계, 전 정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숟가락 들었냐 넘느냐까지 하나하나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4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4개월 동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입법으로 통과된 법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 폐지시켰죠. 그죠?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 나왔던 그 감사원의 1급 국장들 5명이 다 사직을 했죠. 면직이 되죠. 그거를 사무총장이 시켰다고 어제 주진우 의원이 또 이야기하듯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은 그 정부에 대한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4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준비가 덜 됐다. 이거는 저는 사실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4개월 동안 시끄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입법 독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행태를 보면 예산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년 지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큼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도 사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쟁을
국민의힘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방 통행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 내로남불식의 이 형태들이 본인이 감사당했던 거를 전 사무총장을 불러서 공격하고 사과라까지 한다는 거는 개인적인 사익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국감장에서 놓은 말입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자꾸 야당이 국민의힘이 자꾸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 저도 부산이기 때문에 홍 박사님하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정쟁은 하더라도 예산 문제, 부산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덕도 문제, 그리고 북극 항로 문제도 잘 이루어져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 이것이 가장 우선된다. 그 다음에 민생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은 빼어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이 자들을 어떻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100년 이후에 똑같은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확보 이 두 가지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 박사님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랑 종식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그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기각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 동조자들 다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못 해서 그럴까요? 지금 분위기가 비상계엄과 내란이는 따로 간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의 지금 민주당이 1년 동안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물을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또 차후에 역사적으로 또 검증이 되겠지만 이 내란이란 부분은 지금 계속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계속 1년 동안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이지 않는 형태의 재판도 결과 나오지 않는 걸 이걸 프레임을 잡아서 1년 동안 한 거고요. 두 번째 민생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와 오늘 다 여쪽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지금 전 국민이 난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제한을 너무 강하게 했고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 허가제를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거의 그 냉각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게 민생이 발전하려면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계속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책은 예산만 주고 대출을 받게끔 한다 해가지고 이게 과연 해결될까요? 지금 환율도 지금 오른 상태고 그 주식으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율 상승에 지금 물가 상승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란과 민생에 대해서 집중한다. 저는 두 개 다 지금 계획대로 가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구속 얘기를 했는데 구속 불구속의 문제는 그게 죄가 있다 없다를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죠. 한덕수 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현재 인신 구속을 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권 박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어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발표를 한 수도권 부동산 강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권 박사는 귀가 몇 개기에 벌써 어제 발표한 사항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권 박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늘 지방 사람이라고 홀대받고 있는 권 박사나 저와 같은 부산 시민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 결국은 꼭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재원은 지방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에는 화들짝하죠. 틀어묶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은 강화하고 지방은 완화했다라고 하는 일맥상통한 의견을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식시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식시장은 뭡니까? 투자자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거의 30%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재원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의 코스피 지수 3,750을 능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란 종식 빨리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민생을 챙기고 있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자,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마치 너무 반박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구속과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란죄의 최고형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동조자는 무기징역, 우리 유기징역죄도 상당히 높은 데로 가는데 그거를 지금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기소해서 구속영장을 했는데 기각됐다는 자체는 이 법적 다툼이 보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각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의 선명성이라든지 일반적인 확실한 증거나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각시킨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중요 요직에 있던 분들인데 지금 기각된 상태고, 그 상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게 반증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 이야기하지만 원래 경제는 불확실성을 보면서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지금 올라갈 것이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제 나왔는데 어떻게 국민들 다 알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경기도와 지금 지방 부산을 지금 분리시켰는데 끝내는 토지 허가제 되더라도 법을 풍선효과처럼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 뭘 잡아놨냐면 대출 금리를 줄여놨단 말입니다. 대출을 줄여놨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지방도. 그러면 토지구역 그 허가제는 경기도나 서울 쪽을 했지만 그걸 못하게 해서 대출까지 차단시켜 놨으면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작은 소형 아파트나 지금 대출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많이 경직돼 있다.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일본의 형태대로 가는 경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지금 서울과 지방의 지금 차이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쪼매난 전국이 작은 나라에 KTX로 2시간이면 가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수도권하고 부산하고 차이점을 둘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식 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 홍 박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이 지금 3,500선 가서 이게 최고의 지금 방점을 찍혔다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주식이란 자체는 3,700을 넘었습니다. 예, 3,700원 넘었는데 원래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쪽에서 좋은 여건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고 우리가 경제를 확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부분이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예비 자료라든지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3,700선 가서 일반적인 주식이 좋은 효과처럼 간다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큼 갈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고 지금 경제 부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반박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또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들지만 네. 하여튼 저는 박사님하고 홍 박사님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 않게 가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저도 박수 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만 보더라도 제가 개입을 할 시간은 안 주시고요. 네, 어제만 말씀하시죠. 보더라도 지금 우리 장관들이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상공부 뭡니까 산자부 장관이죠. 네, 산자부 장관. 산자부 장관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에이펙에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 모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가장 현안 문제는 관세 문제가 되겠죠. 이 관세와 관련된 3,500억 불의 투자 방법 또 주도권을 누가 쥐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양국의 장관급들이 현재 만남을 가지고 또 뉴스에 의하면 좋은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국민의 힘에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주장하는 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인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의 자료를 확인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기업의 자료는 뭡니까? 현재까지의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담겨 있는 것들이 기업에 대한 자료고 보고서죠. 그게 정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내란 정국을 하루빨리 종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도 민생도 다 사라진다.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올해 12월까지는 반드시 끝을 내고 그리고 민생에 올인한다. 현재도 물론 민생에 올인하는 투트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세 문제와 국내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틀어서 해결 요점을 잘 짚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은 더더욱 부산 경제 살리는데 중앙 좀 제쳐놓고 부산은 여야 협치 이것을 나는 계속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관련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고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호황인지는 잘 저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가치를 보고 지금 주가가 3,700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각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당내에 돌아가셔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들이 좀 모아져서 좋은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1분 달라는 말씀이시죠? 1분 드리면 우리 홍 박사님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되면 네. 일부는 사용하게 되면 또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제일 큰 리스크가 네. 저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홍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는 네, 두 분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 홍 박사님 오늘 그만하시죠. 네.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다음 주에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라디오와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